상황과 여건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한 것은 또 정보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군의 기무사령부, 네. 또 정보사 모든 게 여기 종합이 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네. 그 판단을 한 결과를 보고하면은 그 보고를 가지고 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영상을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할 때 영상 조금 전에 본 걸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는데 이미 벌써 내전이 시작되었다고 윤석열 대통령 판단한 것 같아요. 이미 내전이 시작되었다고. 네. 이게 내나 목사님 네. 을지 연습 때 정부 연습의 정례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시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부터 판단해서 뭐 계속해서 데프콘을 격상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거기에 계엄령을 언제 선포할 것인가. 전시되면 계엄령 선포해야 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5개 정보기관을 딱 파악을 해보니까 이미 벌써 와인버거 장관의 내전은 시작된 걸로 판단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아무나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국가 총력전 태세.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이 발전되는 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보면은 와인버거 장관이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국가주의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옛날 전쟁과 전혀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민간인과 군인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력전 상태로 전쟁을 하게 돼 있다. 여기서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이다. 이 반국가 세력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간첩하고 주사파들이죠. 주사파. 그리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있는 세력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양상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복전을 취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압력하면서 밑에서 이제 취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을 거짓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정권 무너뜨릴 때도 뭐 세월호 사태다, 뭐,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구술을 했다. 뭐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뭘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뭐 계속 지금 이들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우선 북한이 먼저 들어서자마자 탄핵해야 된다고 선전선동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지금 매일 나서서 아예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우리는 박근혜 그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고요. 민주노총이도 벌써 그 결의를 했습니다. 등장하기 전에 4월 20 며칠 날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공작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냐면 국회에서 아예 지금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 최고위급 공작원인 최정희라는 자가 북한의 맹경일의 지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모든 간첩 출신들을 전부 만나서 규합하고 그리고 직접 탄핵 공작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얘가 지금 최재형이가 그 청와대 그 과거에 그 아버지하고 선대 때 인연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그러니까 백을 맡기고 그다음에 왜 백 안 드냐 아마 김건희 여사 백 들었으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제 반국가주의자들이 과거에는 학생 운동권자들이 운동권에서 그렇죠. 전대협 알아요? 예, 제가 한총련 알아요? 예, 제가 거기 그 한총력 전대협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거든. 그렇죠. 네. 전대협이 뭡니까? 전대협은 이제 운동권 내부에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들이 북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과 북한의 책으로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그리고 김일성이 제시한 대남 혁명론 사상으로 무장하고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혁명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전대협입니다. 그럼 한총련은 뭐예요? 한총련은 전대협을 훨씬 더 강화한 협의회 단계에서 아예 연합 단계, 이제 그 조직의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몇 년도부터 이게 나눠져요? 전대협하고 87년도 8월 17일 날 전대협이 되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93년도에 한총련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반국가주의자들이 주로 중심이 학생 운동권으로 돼 있었고, 그렇죠. 당시 그다음에 이제 정교조 있잖아요. 정교조. 정교조도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그때 그 전대협 출신들이 그 전대협은 대학 조직이니까요. 당시에 그 사범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대하고. 그 얘들을 미리 조직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혁명론을 가르쳐서 이들을 지금 교사로 내보냈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 장성에서 전교조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4월 10일 총선 이후로 이 모든 반국가 이 주의자들이 이게 정치권으로 다 단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난번 192석. 지난번 네. 목사님 아시지만 이미 문재인 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는 한번 우리 그 2019년도에 광화문 혁명 그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한 광화문 혁명으로 한번 걔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켜놨는데 그 위에 이들이 거짓 선동과 어쨌든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이번에 192석을 만들면서 아예 지금 국회가 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자기 죄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총지휘자가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북한의 지휘하에 이재명이 지금 대남에 총책이 돼 있는. 그러면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거짓에 속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또 이념적으로 동의를 하든지 전 국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국가주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벌써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그 이재명이 얻었던 게 1,600 약 20만 표가 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1,900만 표, 1,590만 표를 얻었으니까
거의 우리 지금 유권자의 절반이 지금 절반이죠. 예,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들이 국회를 장악해 있고, 그다음에 그 국회를 장악한 그 힘 가지고 지금 오히려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황교안 장군님, 네. 외국에도 그 계엄령 같은 비슷한 게 다 있나요? 다 있죠. 아, 다 있습니다. 있구나. 뭐 미국을 비롯하여. 그럼요. 예.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르지만은 네. 미국은 주 단위로 주 방위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그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전쟁 때문에 거기서 이슬람 계통의 그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은 경찰하고 그다음에 주 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아, 항상 뭐 어떤 나라도 경찰력만으로는 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이 나서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대신 이게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네.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뭐 통제랄까 네. 예,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민도인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것은 뭐 실수했다 하더라도 계속 속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